다음 내용,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Alt F11. 자,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x,5의 값은 여기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넘겨받을 행번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행번호는 그때마다 다르죠. 6행, 7행, 8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변수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스 x,5열의 값은 어디서? 셀스 몇 행? 모르잖아요. 응?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변수 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그러면 여기 변수 y를 썼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x와 y는 변수 용도로 쓸 건데 어차피 6, 7, 8이라는 값이 담기니까 정수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 변수 처리는 변수 선언, 변수값 결정, 결정된 변수값을 사용. 이꼴 알고 있는 값이 뭐라고요? CMB 구분의 목록 위치값. 이미 이건 선택이 되어져 있죠. 이 값은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럼 여기가 목록의 위치값,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선택을 하면 목록의 위치값이 얼마? 제로, 1, 2. 기억나세요? 네? Y는 CMB 구분의 목록 위치값. 코드가 뭐죠, 혹시? 리스트 인덱스. 가 몇부터 시작한다고요? 찾아보세요. 응? 자, 변수값 Y 변수값 결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 가져올 행, 데이터 입력할 행, 그 변수 두 가지. 그럼 이게 0이니, 자, 그러면 0. 내가 몇 번째 있는 값을 URL 선택했을 때 목록의 위치 값은 제로. 그러면 내가 얼마가 더 자, 나는 6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URL 선택했을 때 이 목록의 위치가 제로죠. 그럼 제로가 6이 되려면 플러스 6이만큼 돼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거 좀 지울게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뭐 유치. 뭐 이게 유치가 아니고 뭐죠. 어쨌든 두 번째, 네? 목록상의 두 번째 위치 값은 선택하는 순간 1값이 발생한다. 그리고 더하기 6이 되니까 7. 그럼 7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하면 결과값 나올 때 7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교재 설명드렸는데, 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자, 요거한 그 엑셀 함수 따지면 인덱스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자, 화면 보세요. 잠깐만요. 엑셀의 인덱스와 같은 건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를 행열로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러면 행열의 형태로 위치값 행열의 위치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x,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유아가 몇 행 몇 열에 있냐고요? 영행 자, 위치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0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0, 자, 기본 요금 0은 0행 1열에 있는 값입니다. 행과 열의 위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유치 값은 1행 0열에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위치 값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1행 1열에 있는 값입니다. 죄송합니다. 3천 값이. 그 다음 초동값은 2행 0열에 있는 값입니다. 4천은 2행 1열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상, 엑셀의 인덱스상 값처럼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그 시험에 이 방법으로 처리하라고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코딩입니다, 이제. 셀스, x, 2열에는 콤보 상자, CMB 구분 콤보 상자에 인덱스 함수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잠깐 대기. 이 녀석의 형식은 행, 번호, 열 번호. 그래서 요건 의미는 행, 열, 위치의 데이터 표시. 콤보 상자에 행과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게 리스트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리스트 소리. 우리는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인덱스 썼잖아요. 여기서는 리스트라는 속도는 리스트 썼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자, 그러면 가로 열고 행 번호 열 번호. 자, 그러면 행 번호는 데이터 가져올 행 번호는 그때 그때마다 틀리죠. 어? 열 번호는 내가 여기 있는 값 유아 유치 초동을 가져와야 되니까 항상 열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상수값이네요. 제로. 자, 그러면 행번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행번호가 몇이 필요해요? 지금 0이 필요하고 1이 필요하고 2가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 값은 누구한테, 자, 혹시 0, 1, 2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응? 이거잖아, 이거. 이거 화면상에서 이렇잖아요. 무슨 값이 부여가 된다고요? 1값이, 1값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1값이. 예? 즉, 리스트 인덱스 값이 0, 1, 2를 가진다고요. 내가, 초- 뭡니까? 기억이 안 나. UR을 선택했을까, UR. 이게 화면상의 첫 번째 UR. 그 다음에 유치, 초등. 이런 초등, 자, 목록 UR, 이게 UR만 있는 게 0도 있었죠. 그 다음에 콤마. 이게 목록이거든요. 데이터의 집합이 목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목록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이 목록을 선택했을 때 0값이 부여되고, 이 목록을 선택했을 때 1값이 부여되고, 이 목록을 선택했을 때 2값이 부여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다시 이제 리스트 돌아와서 행번호는 0, 1, 2라는 행번호가 지금 필요한데 이 값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다고, 이 녀석이. 누가? 리스트 인덱스. 누구의 리스트? CMB 구분의 리스트 인덱스 값이. 그래서 콤보 상자의 뭡니까? 목록 위치값하고 동일하다고요. 네, 이 값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를 선택했을 때 0, 여기 선택했을 때 1, 여기 선택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은 0, 1, 2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값은 0, 1, 2죠. 우리는 리스트의 행번호 값은 콤보 상자의 목록 위치 값으로 대체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 1, 2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EMB 구분의 리스트 인덱스. 요게 최종적으로 리스트까지가 가르쳐 드리려면 그러면 아마 거의 한 15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완벽해진다면. 근데 요건 뭐 방금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자주 나오면 우리가 손에 익혀서 이렇게 하겠지만 자주 나오는 서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코드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코드가 나왔다. 뒤에 있는 그냥 그 코딩 작업해 놓은 거 보세요.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눈에 익히세요. 그냥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정말 정답 맞추기 힘듭니다. 보세요. 이거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 저기 1번, 3번 작업하는데 한 서너 줄이면 끝나잖아. 1번, 3번 다 합쳐봤자. 예? 뭐 길어봤자 한 5줄 정도. 근데 이거 뭐 기본적으로 한 10줄 이상 나옵니다. 이거. 쭉 오늘 요 내용을 한번 쭉 한번 그 목록 값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세 가지 뭐 방법도 쭉 보여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더 해보시고 아니면 문제 만났을 때 한번 더 다시 찾아보시든지.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쭉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정말 이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딱 선택하는 순간 목록 위치값 1이 생기겠죠. 아동명,
7시간 놀고 3천이면 2만 천 원? 예,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방법이 기본 요금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지금 몇 가지 보여드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리스트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 그러면 저는 이제 모든 코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일단 최소 한 번, 자주 연습은 실습은 못 해봤지만, 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일단 내용은 전달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내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해서 엑셀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날 겁니다. 만날 때 요거 펼쳐놓고, 요거 기억을 하셔가지고 펼쳐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여러분, 교실에 글자 잘 보이세요? 자, 다른 팔 열기, 찾아보기, 5,1거, 3권 문제집, 데이터베이스 상시 시험 문제, 상시 시험 문제 3회차. 자, 여기도 뭐, 자, 교재 페이지는 328페이지. 1번부터, 문제 1번에 1번 테이블 디자인 문제입니다. 5분 드릴게요.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입력 마스크죠. 동사 기간 테이블. 아, 여기 문제 배경이 좀 좋거든요. 문제 깔끔하게. 자, 입력 마스크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뭐라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데이터 각 자리에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한다, 제한하는 기능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성 검사는 뭐라 그랬죠? 데이터 입력되고 난 이후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형식은 이런 형식을 쓴다 그랬죠. 네. 그러면 입력 마스크, 자, 기간 코드 필드 선택, 입력 마스크 이제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건 그냥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요건 어쨌든 요건 어쩔 수 없죠. 꼼꼼해져야 되겠죠. 자, 코드 잡은 문제에 영문자 대문자 있잖아요. 그러면 영문자만 나타내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필수, 반드시 포함, 필수. 그러면 요거 코드는 좀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자 필수 입력 대문자 L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문자 L. 외우셔야 됩니다. 대문자 L. 우리 교재에도 나왔었고요. 자, 대문자 L. 근데 이게 내가 영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입력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항상 대문자가 입력이 되려고 한다면 또 코드가 필요합니다. 영문자가 입력이 될 때 이런 기호를 쓰면 대문자가 입력된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L자 앞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코드가 있으면 대문자 코드가 있으면 크다라는 코드가 있으면 이후에 입력되어지는 영문자에 대해서 다 대문자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개가 아니고요. 한 개가 아니고 이후에 입력되는. 자, 그다음 대시. 대시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자열로 생각하시면 되고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키보드상에 없는 걸 쓸 때는 쌍따옴표 묶어 처리하셔야 되고 한 개와 숫자 두 개. 자, 숫자 코드죠. 근데 숫자가 반드시죠. 무슨 코드? 숫자 반드시 입력, 필수 입력 뭐라고요? 0 코드. 0 코드. 그러면 여기에 0. 자, 그러면 세미콜론 구분자. 그러면 대시 실제 입력 대시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A라고 하니까 실제 세 자리를 입력을 하는데 저 대시는 그래서 초변삼각형의 영문자 입력은 영어 한글만 입력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대문 L 코드고요. 대문자 L 코드. 그다음에 입력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되도록 하는. 그리고 이거 위에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 문제에 반드시 포함이라고 돼 있어 반드시.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에 대시도 문자도 테이블에 물리적으로 저장된다네요. 그러면 이건 0 코드. 그리고 화면에 표시할 기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네요. 비워두시면 되겠죠. 뭐 구분자도 따로 필요 없고. 엔트. 이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뭐 표시 형식 코드는 너무나 많이 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코드가 나오면 또 외워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또 뭡니까? 찾아봐야죠.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해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가면서 외우는 방식으로 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2번 시수. 잠깐만요. 테이블이 이게 아니군요. 봉사기간 테이블 닫으시고. 저장, 예. 동사 내역.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시수. 필드에는 1부터 8까지 물결 표시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 이상 8 이하 해당 범위. 정수가 입력돼도 요성검사 기준. 요성검사 기준 여기네요. 여기. 이거. 그러면 이거 우리 배웠죠? 물결 표시. 랜더 연산자. 딱 끊어갔다. 8. 뭐 다른 이야기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비틴 연산자 써라면 비틴 연산 쓰시면 되고
between 1 and B.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정수값만 입력되는 거 맞아요? 이 1과 8 사이에 정수값 1, 2, 3, 4, 5, 6, 7, 8밖에 없어요? 저 범위 안에. 아니죠. 1.5도 있고 7.5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필드, 자, 이런 것까지 이제 볼 힘이 키워지는지 모르겠는데 필드 크기 보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시수는 무조건 정수값밖에 입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꽤 큰 값입니다.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 값, 정수값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도 정수값 1, 2, 3, 4, 5, 6, 7, 8이 8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1.5라고 입력하면 입력을 안 받습니다. 왜? 이 녀석의 필드 크기가 정수이기 때문에.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수가 입력돼도 왜 1부터 8까지면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소집은 실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가 정수라서 그래요. 자, 나머지 내용은 봉사 날짜. 새 레코드가 추가될 경우에 새 레코드 작성, 새 레코드에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필요. 그러면 이게 기본값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표현 잘 익혀두시고 시거지가 되니까 이걸 필요하고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 데이트. 그 다음에 닫으시고 재학생 테이블 4분의 학과 필드에는 중복 가능 인덱스 중복 가능. 여기 문제가 동그라미가 4점짜리 문제입니다. 엄청 배점이 큽니다. 여러분들 4, 5, 20, 20점인데 요거. 그 다음 재학생 테이블 연락처 필드 선택하시고 빈 문자 허용 예로 변경 예로 변경 저장 닫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점수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각 5개, 각 4점이라고 했죠. 20점이죠. 그 다음, 2번에 1번이 폼 디자인 문제거든요. 거기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에 5개 15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1번 문제가, 3번에 1번 문제가 보고서 디자인 문제거든요. 거기도 3점 5개입니다. 15점이죠. 그것만 합치면 몇 점이에요? 50점입니다. 50점. 70점이 합격 점수인데 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문제,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 문제만 풀어도 합격 점수가 거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 관계는 아주 쉽잖아요. 그저 먹죠. 5점 확보하신 거고. 그러니까 뭐 테이블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거니까. 액세스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합격합니다. 왜냐고요? 계속 문제가 돌고 도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2번 처음 나오는 거죠. 그 교재에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우리?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이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XSS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무조건 외부 데이터 탭에서 처리한다. 가져오기를 처리할 거다. 가져올 때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거다. 그 중에, 그래서 가져오기 기능을 말해 추가 기간 XLSX, 엑셀 파일을 의미하는 형식이죠. 자, 클릭. 우리 교재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었거든요.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가. 자, 일단 원본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기. 시험장에 가시면 요 찾아보기 단추 누르는 순간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기간 XLXX라는 파일이 여기 화면에 보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시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크말 읽업 문제집 데이터베이스 상시 시험 그리고 추가 기간 알려주시고 열기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이냐 자 나머지 읽어봐야 되는 에서 범위의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 범위의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 의 내용을 가져와 봉사기간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테이블 생성이네요. 그럼 이거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테이블 항목 확인. 그리고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요 프로그램 그대로 두시고요.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세요. 엑셀 프로그램 실행. 다음 주 엑셀에서 제가 설명을 우리 교재 1권에서 엑셀 기능 설명을 몇 가지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미리 좀 하고 가죠. 새 통합문서. 나중에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범위를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B3에서 물론 지금 이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B7이라고 공식명. 자, 이 범위의 이름이 B7, B3에서 B7이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개수 데이터입니다. 개수 데이터. 10도시가 개수라고요. 그러면 이걸 이 범위 이름보다는 개수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냐고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셀이나 셀 범위에 공식적인 이름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맛에 맞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범위 설정,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개수, 그리고 엔터.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셀 포인트 어디 있든지 다른 곳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름 상자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개수라는 이름 보이시죠? 자, 방금 여러분들이 개수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을 우리는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 이름 정의 기능이라 그러고.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예, 이름이 개수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걸 정의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 정의된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범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개수가 아니고 수량이네요. 이름 바꾸고 싶네요. 자, 데이터에, 죄송합니다. 수식에 정의된 이런 그룹에 이런 관리자. 뭐 이 기능을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할 때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자, 클릭. 그러면 이름, 편집, 선택, 편집. 그러면 이름 변경, 수량. 그다음 밑에 범위 설정도 잘못됐다. 이때 셀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셀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그리고 확인하면 수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목록에 이름 상자 목록에 가보시면 개수가 아니라 수량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 교재 328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추가 기간 엑셀 XS에서 즉 엑셀 파일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 범위에 정의된 이름 수량 예? 됐습니까? 그러면 엑셀 파일은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이건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하셨던 내용이고 시트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름 있는 범위 보이세요? 범위에 이름이 있다. 이름 있는 범위. 이게 방금 하셨던 정의된 이름. 이름 정의.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 기간. 그러니까 이 엑셀 파일에는 추가 기간이라는 이름이 있다. 근데 뭐 요 내용하고 똑같나 보군요. 어쨌든 데이터는. 추가 기간 범위에 대한 예제 데이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시트 워크시트에 대한 데이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냥 기본값 상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가되는 추가 기간 오케이 선택 이런 다음 첫 번째 삼각형의 첫 번째는 열머리 걸림 체크 다음 필드 옵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네요. 다음 그다음에 기본키 없음을 설정 뭐 기본키 없음.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아까 이름에서 선택할 것인지 시트에서 선택할 그 부분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이블로 가져오는데 테이블의 이름이 봉사기간 추가라는 테이블로 생성하시오. 봉사, 오타 조심하시고, 봉사기간 추가.
마침. 그리고 이 단계는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공사기간 추가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 3번 3분 드릴게요. 빨리 한 마무리하세요. 관계 문제잖아요, 무조건. 뭐 관계 설정이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관계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던 연결은 뭐 수정하지 말라 그랬고 공사 내역 테이블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봉사 기간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테이블 표시, 봉사 기간,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봉사 기간 테이블의 필드 코드를 참조. 클릭 드래그. 얹어 놓으면 됩니다. 관계 편집은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선 유지되도록 설정. 체크.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 업데이트 변경. 체크.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하시면 안 되겠네요. 체크하시면 안 되겠네요. 만들기.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듯이 MDL이다. 끝. 저장 닫기. 329페이지 문제 2번에 1번 한 5분 드릴게요.